안녕하세요. 정프로 부동산 TV입니다. 5도 2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도심 속 현대인이 꿈꾸는 초록빛 전원생활. 일주일에 5일은 도시에서, 주말은 시골에서 보낸다는 신조어인데요.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전원의 삶을 현대인들은 꿈꾸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꾸시는 도시민들이 실제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정말 현실적인 방법과 문제점, 그리고 그 절차를 알아보고 토지 매입부터 수익 실현까지의 전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영상 시청 전 좋아요, 구독은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 중간중간에 제가 꿀팁들을 넣어 나왔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도 2촌 꿈 완성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좀 거창한가요? 전원생활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쩌면 이 과정을 일반인들은 다 거쳐야 되니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이니까 저와 함께 찬찬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제가 여기 단계별로 해야 할 일들을 표시해 놓았고, 막대 그래프는 각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는 이렇게 길게 표시해 놓았고, 시청자분들이 체크해야 할 사항이 많은 과정들이니 이 부분은 특히 유심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계획 수립과 토지 조사, 현장 조사, 농취증 미리 확인, 그리고 농막 계획 부분이 이렇게 긴 막대 그래프로 표시해 놓았는데, 이 길이가 중요도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두 번째 토지 조사가 가장 길게 표시되었는데, 이 단계가 전원생활 프로젝트 중 가장 중요하고 체크해야 할 것도 많은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토지 매입 이전 등기, 펜스 설치, 부지 정리, 농막 설치 등은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객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골에 싼 땅 미리 사놓고 거기에 농막 하나 갖다 놓고 주말이면 휴식도 하고 텃밭도 가꾸며 나중에 은퇴하면 그 땅에 주택이나 하나 짓고 살만한 그런 땅 구해줄 수 있나요? 사실 이런 문의는 현장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이 원하고 추구하는 바가 명확하지만 막상 이런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고요? 이런 비유가 어울릴지 모르지만 요즘 정치인들이 서울 도심에 반값 아파트 100만원 짓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습니다. 라는 공약을 하는 것과 흡사 비슷합니다. 관련 법령, 법규, 규제 가격 등등 많은 변수와 문제들을 전부 간과하고 그냥 짓겠답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공약이 많죠.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정치인이 관련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산과 규제, 절차 등은 잘 풀면 되겠지 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생각하고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공약을 얘기할 겁니다. 제가 잘못되었다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막연함을 현실로 바꾸는 것에는 많은 현실적인 난관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5도 2촌을 꿈꾸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그 꿈을 실행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먼저 지역을 정하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그 토지 위에는 주택을 지을지 아니면 농막을 놓을지 결정하고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세컨하우스 주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시 거주를 하지 않을 것이고 다주택으로 인한 양도세도 염려되고 건축은 농지전용과 개발행위 허가 등의 과정도 거쳐야 하고 당장 집을 짓자니 건축 비용 또한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선은 농막 설치를 하고 주택은 은퇴 이후 짓는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체크하셔야 될 항목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특히 토지 구입을 위해서 용도지역과 지목,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법 개정, 숙지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등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부동산 공법 영역이고 마지막으로 불법이 아닌 효율적인 농막과 설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히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분야로 국가나 지자체가 부동산의 소유나 이용, 개발, 그리고 보전, 거래 등을 행정행위로 규제하는 법 제도입니다. 5도 2촌에서 필요한 내용은 그 중에서 용도지역과 개발행위 허가, 농지법 정도인데 이 세 가지만 이해하더라도 토지시장 전반에 관한 흐름을 알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라면 꼭 공부를 해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은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부분인데 이 부분 역시 워낙 개정이 많이 되다 보니 토지 양도 당시 세법을 기준으로 정해지니 현재의 세법 부분은 간략히 뒷부분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어떤 토지를 구입해야 하고 토지를 구입할 때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이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항목 중 농지법 개정과 농지정, 부동산 공법, 개발행위 허가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원생활 프로젝트 차트를 한번 다시 보면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여기 토지 조사부터 토지 매입 전 단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를 알아봐야 하니 농막 설치 기준과 토지와 상관관계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구체적 기준보다는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종류, 즉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농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농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간혹 임야에는 설치가 안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임야는 농막이 아닌 산지관리사라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뒤편에서 따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대지 역시 농막을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되었네요.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구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도시민인 내가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라면 아쉽게도 조금은 운이 없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LH 투기 사태 이후 농지법이 강화되어 2022년 5월 18일부터 도시민의 농지 취득이 상당히 까다롭게 바뀌니까요. 이전까지는 거의 도시민들이 농지를 구입할 때 주말 체험용 농지를 구입하셨는데 이제는 취득 단계도 강화되었고 양도시 주었던 혜택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영상을 먼저 업로드 해놨으니 안 보셨다면 위쪽에 나온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훨씬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그렇다고 농지 구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간략히 다시 말씀드리면 농지법상 비농업인에 대한 예외적 농지 소유 인정 사유 16개인데요. 실효성 등을 재검토하여 인정 사유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농지 취득 심사 강화의 내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농업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농업진흥지역 토지는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심사도 까다롭게 바뀝니다. 재직증명서나 자금 조달 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의 서류도 필요하고요. 와, 복잡하네요. 이건 뭐 앞으로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는 사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되겠죠. 바뀐 법은 어쩔 수 없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준비하면 됩니다. 사실 농업진흥구역 안에 농지를 사서 농막을 두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십니다. 농업진흥구역은 예전 말로 절대 농지인데요. 시골에 가보시면 경지정리가 반듯반듯하게 된 농지 있으시죠? 그게 바로 농업진흥구역인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지금 앞쪽에 보시는 비닐하우스가 있는 농지가 바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절대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절대농지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도 바로 농업진흥구역의 토지인데요. 저곳에 농막이 있다면 정말 생뚱맞고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농막과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5도 2촌에 적합한 농지는 주말 체험용 농지인데 먼저 주말 체험용 농지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원래 농지는 2004년 4월 1일 이전까지는 구농지법에 의해 농민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 시기 여러 나라들과 자유무역 협정, 즉 FTA를 체결을 해야 하는 정부가 협상의 최대 걸림돌인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농지 절대 보존의 원칙을 포기하고 농산물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유인책으로 주말 체험용 농지 제도를 만들어 도시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끔 수요를 늘려서 FTA로 인해 농업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좀 더 농지 거래의 수요적 측면을 활성화해서 농지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농민들을 달래기 위한 측면으로 주말 체험용 농지가 생겼습니다. 물론 정부의 경자 유전 원칙 포기가 농지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농지 가격 상승을 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으로는 도시민들이 전원 생활을 꿈꿀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배경으로 생긴 주말 체험 영농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 소유는 제한하고 있는데요.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000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302.5평이죠.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합니다. 그러니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체의 농지 소유 면적입니다. 2020년 2월 11일 날 이렇게 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직 개인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취득이 불가한 지역은 농업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이번에 농지법 개정으로 주말 체험 목적으로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통작거리 제한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큰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는 분이 전국 어느 지역의 농지를 구입하더라도 거리 제한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향후에 농지 투기 사건 등이 더 이슈화되는 날이 오면 이 조항을 손댈 확률이 가장 크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통작거리를 제한해버리면 그야말로 농지는 내가 사는 지역 주변의 농지만 살 수 있게 되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에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게 있는데 앞으로 심사가 상당히 까다롭게 바뀌는데 이 과정에서 통작거리가 문제가 될 소지는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제주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 조례로 외지인의 농지 구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통작거리 제한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도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은 안되고 본인이 직접 행정관청에 가서 신청해야 심사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그만큼 농지에 대해서는 제주도는 특별히 까다롭게 심사를 해서 발급을 해준다는 사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일반인들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도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합니다. 이 서류는 쉽게 얘기하면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듯이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취증이라는 증명서가 있어야 농지 등기가 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오직 농지 매수 시점에서 단 한 번만 필요한 서류인데 이 서류가 없으면 농지를 살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증명 서류입니다. 즉, 이 사람이 농지를 구입하는 목적을 미리 한번 확인해서 농지의 목적에 맞게 구입하느냐를 심사해서 그 증명서를 발급해주면 그 서류로 등기소에서는 농지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농지원부랑 혼돈하시는데 농취증은 농지 구입 단계에서 농지를 구입해도 된다는 허락의 증명이고 농지원부는 농지 구입 후에 그 농지의 소유가 본인이 맞다는 아파트로 치자면 등기부 등본 같은 개념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체 등록은 그 땅에 실제로 내가 경작을 하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양도소득세 판단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증명이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셨나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앞으로는 절대 혼돈하지 마세요. 따라서 농지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치루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지 매매 시 특약에는 반드시 농지증 발급 불가 시 이 계약은 무효가 되고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라는 취지의 특약을 꼭 넣으셔야 혹시 모를 계약 취소 시 소중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보통 농지증 신청은 농지계약 후 신청하는데 계약 전이라도 해당 필지에 미리 신청해 볼 수 있으니 농지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 보통 농막 지을 땅은 매매의 방법 외에 경매의 방법으로 조금 더 싸게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농지 경매에서는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농지증의 발급이 농지법 강화로 까다로워진 만큼 입찰 전 농지증 발급 여부를 확인해 보지 않으면 앞으로는 보증금을 몰수당하고 매각 불가가 될 농지 경매 물건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내 땅 싸게 한번 사보려다가 오히려 손해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죄다 주의하시라고만 말씀드리니 제가 다 죄송하네요. 농지법은 지목뿐만 아니라 실제 현황을 고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놀랄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땅의 실제 현황을 아는지 궁금하시죠? 우리나라는 IT 선진국답게 시군구청 지적과 공무원들은 별도 국가 프로그램으로 항공위성 사진 시스템이 있어서 연도별로 전국의 항공위성 사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작 유무나 현황을 시시각각 시기별로 책상에서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토지와 건축물의 경계까지 그 항공사진으로 판독이 가능해서 경계 침범 유무까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상할 경우 바로 현장 실사를 나가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현황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러한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농지가 아니니까 농지증이 필요 없겠지 생각하고 덜컥 입찰했다가 농지증 제출이라는 특별 매각 조건을 보지 못하고 농지증 발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매매에도 적용됩니다. 실제로 지목은 임야인데 현장을 가보니 평탄한 지형에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 우리나라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농지증이 나오지 않는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가 공무원들의 항공사진 판독 시 농지인데 건축물의 형태가 나오면 일단 위험합니다. 토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불법으로 설치된 콘크리트 바닥 구조물이 있다거나 또 분묘가 있을 경우도 농지증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항공사진에서 보기에는 임야 같은데 이렇게 전답으로 개간을 해 놓은 땅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땅들은 조심해서 한 번 더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지증 심사가 강화된 지금 이후부터는 내가 매입 의사가 있는 토지는 시간이 걸리고 멀다 하더라도 꼭 현장을 방문하셔서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돈은 소중하니까요. 오늘은 5도 2촌 프로젝트 부동산 공법 중 농지법과 농지증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용도지역과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프로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